자,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어제 저녁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늦게 정리를 했고요. 핵심 경매 버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저희 회원분들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일반 거래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은 이 아래 PDF 확인해 보시면 이 전문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문은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들로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 아파트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약을 했어요. 상단에 요약을 했는데, 일단은 수도권 부동산은 지금 전면적으로 다 봉쇄를 해놨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은 지역은 LTV가 40% 낮아지면서 그만큼 내 투입 자금이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두 번째는 15억 이상은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죠. 15억 이하까지는 6억이 대출이 가능한데 15억 이상부터는 뭐 4억, 2억 이 정도로 낮춰놨기 때문에 사실상 15억 이상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뭐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갭투자는 원천으로 차단이 됐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는 사실 경매 투자자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원래 경매는 원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큰 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매 투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막은 게,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를 한 게 좀 많이 타격이 되겠죠. 자, 우리 정부에서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때 서울 전역을 설마 묶겠어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서울 전역을 묶었습니다. 제 예상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 예상도 성동, 광진, 강동, 마포 뭐 이 정도 한강 벨트 쪽만 묶고 나머지는 좀 지켜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서울 전역을 다 묶어버렸고 경기 지방에서도 과천, 안양, 동안, 안양 동안이면 평촌이죠. 그리고 하남, 광명, 성남 금액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여지가 있는 지역들은 싹 다 묶어놨습니다. 싹 다 묶어놨고, 그리고 수원은 사실은 왜 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수원은 왜 묶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원까지 지금 묶여놓은 상황이고, 수원에서는 건성구만 빠졌습니다. 근데 수원 건성구도 입지에 따라서 좀 볼만한 아파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원 건성구도 볼만한 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군포도 볼만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규제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 지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 계획을 바꾸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인접한 지역들은 좀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여기 고양, 덕양 이 부분 빠졌고요. 구리 빠졌고, 나름 한강벨트이긴 해요. 이 두 지역이. 남양주 여기 빠졌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수원 건선도 이제 건선 나름적으로 입지가 괜찮은 데들이 있습니다. 예, 건선구 쪽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향남 지역에 있는 카페예요. 향남 지역에 있는 지역 카페 같은데 향남 지역에 있는 지역 카페에서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야, 이제 향남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향남이 화성에 있잖아요. 화성에 있는데 이제 향남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제 막 그런 내용들도 어제 봤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신분당선이 수원 건성구 후매실동을 통해서 향남까지 예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어요. 신분당선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향남이 예전에도 몇 번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던 지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신분당선 연장이 사실 언제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 교통 철도망 따라서 비규제 지역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규제 지역 외의 지역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죠. 하스님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어떤 지역이 좋을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부천 지역에 빌라 많잖아요. 예, 요런 빌라는 한번 좀 볼만할 것 같고, 안산은 단원하고 상록에도 좀 빌라들이 많이 있고요. 빌라들이 많이 있고, 안양 만안에도 빌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빌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아니면 매매 사업자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카페에다가 내용을 올려 드릴 테니까 저희가 찍어 드리는 지역 위주로 우리 회원님들은 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규제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물건은 봐야죠. 어떻게 하면 이런 규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은 해야 됩니다. 이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LTV 70에서 40%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확 낮춰버렸어요. 그 최대한 돈 6억으로 제한을 뒀죠. 이게 15억에 40%를 계산을 하니까 이 6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5억 이하는 6억까지 해주기 위해서 LTV를 40까지 이렇게 숫자를 딱 맞췄어요. 숫자를 딱 맞췄고 실제로 LTV가 40%밖에 안 나오니까 이 6억은 큰 의미 없어요. 지금 큰 의미 없습니다. 저 회원님도 지금 서울에 그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재개발지로 이사를 가서 거주를 하면서 향후에 좀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까 해서 같이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LTV가 40%로 내려가는 바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분 좀 입지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단계 낮은 입지로. 이래서 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굴 위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화상님이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물건 봐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전화를 해서 좀 급지를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택 매매 사업자 외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외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아마 제가 우리 특강 때도 얘기해 드렸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매매 사업자는 97 대책에서 막혔었고 그 다음으로 일부 은행에서 전자상거래로 대출을 일부 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랑 소통하는 상담사님도 서울 지역에 지금 그래도 대출이 나올 만한 은행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매매사업체 외 사업자니까 모든 사업자를 포괄하겠죠. 그래서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다른 기타 사업자로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는 대출을 해주지 마라 라는 지령이 내려간 거죠. 명령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주택은 사업자 대출로 안 됩니다. 이 가장 큰 타격은 다가구에 다가구. 그래도 97 대책 이후에 매매 사업자를 막아서 다가구를 일부 전자상거래나 이런 걸 좀 우회해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매 사업자 외 모든 사업자가 막혔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일단은 잠깐 기다려야 된다.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 아마 10억 이상 20억 이하 다가구 주택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될 겁니다. 경쟁이 엄청나게 줄 거예요. 유일한 경쟁자는 누구다? 유일한 경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쵸? 기관하고만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쟁자는 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현금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다가구 입지 괜찮으면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 전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취득세 중과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내 집이 한 채가 있지 않는 한은 서울 지역의 투기과열이나 조정 대상 지역,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2주택까지는 취득세 1에서 3%대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에 1주택 있는 분들은 취득세 무조건 중과예요. 8%입니다. 8%인데 이게 8%가 끝이 아니에요. 농어촌 특별세와 그리고 지방교육세 합치면 9%입니다. 9%. 1억짜리 매입하면은 900의 취득세입니다. 900의 취득세예요. 여기서 뭐 법무사비 이것저것 더하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지출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무주택자의 시장이 됐어요. 무주택자의 시장이 됐는데 주택이 없는 분들은 지금 무조건 서울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은 지금 무조건 서울로 뛰어가셔야 되고 대출 한도 내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빌라 이런 주택들 선택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주택자 있는 분들은 우선은 지방 쪽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을 봐야 되는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은 우선은 조정대상 지역 나라에서 찝어준 지역을 봐야죠. 지금 이게 나라에서 다 찝어준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으로 집 사라. 오르 지역을 다 찝어줬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나라에서 찝어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무조건 서울로 뛰어가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자, 매매사업자 활용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매매사업자 활용은 안 돼요. 이 빨간색 지역에서는 매매사업자 활용이 안 됩니다. 이 외 지역에서는 아직 매매사업자가 가능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매사업자로 지금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비교과세에서 더 큰 세금으로 부과를 해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75%의 세금이 붙겠죠. 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일단 나라에다가 더 많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세금에 대한 내용은 뺐는데 2026년 5월까지 지금 양도세에 대해서 추가과세 있잖아요. 플러스 20% 투과 30%. 요거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대책에서 나왔죠. 이제 세금은 지금 용역 발주했다. 좀 기다려라. 그때 세금으로 한 번 더 날려줄게. 그렇게 예고를 했죠. 그래서 아마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 발주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조만간에 이제 집값이 꺾이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규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규제들이 지금 단시간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좀 장기적으로 가면 다시 아파트 가격은 들썩일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때 아마 보유세에 대한 그런 규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15억 이상은 이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은 현행 6억인데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 15억 초과는 4억 2억입니다. 자, 우리 이걸로 이제 예측을 해봐야 돼요.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서울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아마 금액이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있겠죠. 서민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서민들은 어쨌든 15억 이하 아파트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나오는 한도에서 가려고 할 거고, 그럼 15억 이하 아파트에 당연히 매수는 몰리게 되겠죠. 매수가 몰리게 되면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만큼 금액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예요. 기본적인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15억 이하 아파트에서는 아마 가격 상승이 분명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억 이하 아파트를 빠르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가구 보신다고 현금 5억, 6억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 주택 팔아서 일단은 무주택이신 분들은 서울 지역 우선은 잡으세요. 예, 서울 지역 잡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서울 지역에서도 유망한 지역들 많이 찝어 드리니까 일단은 지금은 서울 지역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15억 이하 아파트는 이 분위기상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요.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X 이렇게 됐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갭투자는 안 되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서울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으로 활발하게 서울시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 지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일단은 신속통합기획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속도가 늦춰지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을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그냥 단행을 했죠. 조정대상 지역 전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계약 전에 이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잔금 내는 동시에 무조건 실거주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서울로 가라고 했는데,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입을 하는 스케줄, 계획까지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대출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전입할 의무는 없지만 서울에 무주택자분들이 진입을 했을 때 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요. 만약에 6개월 내에 전입을 안 한다 그러면 5년 동안 금융활동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은행 지점장님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2060 지점장님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실적으로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내년이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도 지금 이런 규제들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좀 어떻게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그 지점장님 말로는 뭐 내년이라고 뭐 있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저희 여기 실시간 채팅에도 와 계시고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데, 비주거용 건축물로 어제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도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아파트처럼 뭐 1억, 2억 이런 매도 차익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깊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일단 저희 회원님들은 이제 천천히 시장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회원이 되실 분들은 또 저희와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LTV가 감소된 게 가장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사업자 대출, 원천 차단이 됐습니다. 취득세 중과, 매매 사업자 활용 불가능. 이 네 가지가 아마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타격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 이 정도 규제면 주거용 건축물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무주택자분들만 서울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1주택 있는 분들은 지방을 보시던 비주거용 건축물을 보시던 선택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좋은 물건을 볼 거냐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지역 어떨까요? 라고 해서 어제 그냥 저희 카페에다가 쓴 내용이 있어요. 쓴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이렇게 대충 써놨습니다. 예, 무주택자 서울로 달려가세요. 1주택자 조선진양 취득세 8%.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2주택자는 뭐 말할 것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고, 매매사업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 참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까지는 읽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놨고, 이 물건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구리시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규제되지 않았고, 구리시에서 8호선을 타면 강동을 통해서 송파를 통해서 성남까지 이어지죠. 잠실에서는 환승하면 강남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구리시가 철도 교통망으로 봐도 외진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구리가 빠졌어요. 그럼 이런 지역 빨리빨리 봐야죠. 자, 이 아파트요.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인데 84제곱미터니까 국민평형대 이하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6억 2,300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8억 9천인데 제가 어제 시세 보니까 대략 감정가 금액 정도 가더라고요. 감정가 금액 정도 가고 임차인 없고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건물의 등기는 상당히 지저분한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입찰하면 되는 물건이에요. 권리상 하자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제가 빠르게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도 깨끗하잖아요.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 배당요구 종기 있고 임차인 내역 없고 깨끗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사실 뭐 3초 권리 분석 뭐 그렇게 표현도 많이 하던데 권리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위치를 볼게요. 위치가 중요하죠. 이 LG 원앙 아파트, 이 아파트이고요. 지금 103동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전면동은 아니지만 우선은 규제 지역을 피했고 그 다음에 역과 상당히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제가 물건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장자호수공원역 4번 출구에서 뭐 도보로 바로예요. 나오면 바로입니다. 자, 8호선을 타고 내려가면 강동이고 조금만 내려가면은 잠실역 있죠. 잠실역에서 환승하면 자, 2호선 타고 강남까지 접근도 가능하고요. 8호선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모란역까지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접근성은 상당히 괜찮아요. 구리나 다산 신도시 이런 쪽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되면서 아마 매수자들이 몰리면 금액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이치니까.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아파트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여기가 또 경기이기 때문에 대출을 1주택자분들은 대출 안 나와요. 무주택자분들은 대출이 나오는데 1주택자분들은 경기 지역은 대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1주택자 현금 있는 분들은 이런 지역 투자하시면 되고요. 근데 장점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1에서 3%대 1.1%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보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규제 나온 게 지금 하루 정도 됐으니까 이제 차차 보면서 이 규제를 좀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규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도록, 피해간다기보다도 규제 안에서도 수익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다 기회는 있고요. 방법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